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오늘 시장도 역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약보합세로 마이너스 0.1%, S&P 500은 마이너스 0.61%,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특별하게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금요일에 이어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거의 모든 지표들이 미국 시장의 고용이 탄탄하다는 것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약 반백년 만에 실업률은 역대 최소였고 그와 동시에 평균 임금 인상률마저 4%대로 높았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정리해고 바람에 의해 7만여 명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농업 부문 취업이 50만 명이 넘게 나왔었죠. 안 그래도 고용이 강한 상태인데 임금 인상률도 강했고 단기적으로 취업한 인구도 예측치의 3배나 많았으며 실업수당 청구하는 인구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미국 국민들의 구매력은 강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의 하락세는 당연히 둔화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최고금리 상승 혹은 고금리 유지 기간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5.5%의 금리가 최고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고용과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최대 금리가 5.75%까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불과 저번 주에는 금리 인하를 11월에 한 번, 12월에 또 한 번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으나 이제는 12월에 25bp 금리 인하를 한 번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가되었습니다. 올해 1월달 상승의 주재료가 무엇이었나요? 최고금리는 5.0%, 연말 금리 인하는 2번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먼저 결론 짓고 행복회로 돌리는 시장이 1월 달에 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들이 소멸하고 시장이 싫어하는 강화된 고용지표가 현재의 금리 예측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금요일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하락폭을 보면 조금 갸우뚱하실 겁니다. 고용지표들이 무더기로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가장 큰 나스닥은 금요일 당일에는 마이너스 2%로 시작해 양전했다가 마이너스 1.59%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그저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을 하면서 장이 마감했으니까요. 그에 대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전히 시장이 탐욕스러운 상태이며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TQQQ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억 6천만 주가 오늘 거래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다고요? 그러나 오늘을 제외하고 마지막 3일간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거래량 중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오늘 거래량보다 약 30에서 40% 정도 높은 수준으로서 거래량으로 말하자면 2억 주가 훌쩍 넘는 수준이라는 말이 됩니다. 시장은 왜 이렇게 숨죽이고 있을까요? 모두들 내일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파월 의장이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며 동시에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이미 시장은 1월 랠리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확정지은 상태이며 파월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홀드 혹은 매도를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몰랐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강력한 고용지표들이었습니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파월 의장이 강력한 고용지표를 가지고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시장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 당연히 시장은 강한 고용지표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강력한 고용지표를 미약하게나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GDP와 엮으면서 경기 침체를 방지하는 강력한 호재거리로 둔갑시킬 것이고 반대로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여태까지 나온 고용지표들은 인플레이션 촉진제로 둔갑시켜 시장을 폭락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두 추세선이 만나는 부분인 11,200포인트 선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상승장 추세를 유지시켜주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곳이 강하게 깨진다면 다시 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되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1%가 빠지는 만큼 기술주들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맵을 보면 저번 주와 같이 또 혼자 튀는 친구가 보일 겁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또 나홀로 2.5% 상승했는데요.
테슬라는 오늘도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월가에서 테슬라를 강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를 심하게 사랑하는 테슬라 초강세론자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가격 인하는 호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가격 인상이 호재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연방재무부의 규정 개정으로 테슬라의 모델 Y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테슬라의 모델 Y는 중량 문제로 인해서 SUV가 아닌 세단으로 분류되었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금액이 최대 55,00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모델 Y의 가격을 20%나 인하하는 초강수를 두었었습니다. 당연히 모델 Y 판매로 인한 마진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모델 Y가 SUV로 다시 분류되면서 판매 가격이 최대 8만 달러까지 해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었고 테슬라는 이런 효과를 고려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테슬라는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을 2%, 모델 Y 퍼포먼스의 가격을 2.7% 인상했는데요. 모델 Y 롱레인지는 55,000달러,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는 58,000달러가 되었습니다. 원래 55,000달러가 세액 공제의 상한선이었는데 이 모델들이 8만 달러까지 상한선이 올라가니 당연히 차량 구매자들은 차량에 원하는 옵션을 충분히 붙여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 가격 인상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차량에 붙이는 옵션까지 추가하여 돌아오는 수익까지도 추가가 되는 호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을 인상한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미 20% 할인을 했다가 겨우 2%대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의 가격보다 싸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거의 2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식에 있어서 100단위, 1000단위 같은 숫자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테슬라의 200달러 선은 큰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트로 보면 200달러가 저항선 혹은 지지선 역할을 해주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200달러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200달러 정도에서 강한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큰 임팩트가 있는 경제 지표는 그렇게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은 조용히 지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 FOMC가 끝나고서 봉인 해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파월의 주둥이 입과 마찬가지로 연준 위원, 여는 총재들의 입도 봉인 해제가 됩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틈을 타서 매파적인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 당장은 파월이 입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아직도 감정이 흔들리실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면 내일 파월의 발언에 의한 시장의 결과가 어떻든 최소한 좌절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혹은 오히려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기분이 좋고 하락하면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또 얼마에 주울 수 있는지 싱글벙글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국 주식은 그 누가 뭐라고 하건 그 어떠한 사건이 터졌건 간에 결국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미들은 그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어떤 연료를 계속 넣어주면 될까요? 돈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연료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연료를 태우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복리의 힘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걸 아는 투자자들은 당장 시장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해보세요. 분명히 제 말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불쌍한 유튜버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